안녕하세요. 토지를 빠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여러분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이 앞으로 여러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2022년 세법 개정안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하면 받는 건지,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이 주택세에 어떻게 하면 제외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가셨을 경우, 사실 이 소식이 딱 나왔을 때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또 농어촌 주택을 사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질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아셔서 투자에 도움되시라고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는요. 여러분 양도세 때문에 사실은 농어촌 주택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농 때문에 이것 또한 사고 싶어도 집세 포함해서 사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이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이 주택세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해볼 건데, 그러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은 무엇인지, 조세특례조항법 제99조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어버렸어요. 기존 소유 일반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이 기본 1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자면 공시가가 여러분 3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가진 이 주택자가 이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요게 산정시에 1세대 1주택자로 같은 혜택을 받게끔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의 한도가 있었잖아요. 12억 원 미만의 집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 부안에 시골주택을 하나 살려고 했는데 이 시골주택이 집세 포함이기 때문에 못 사거나 또는 땅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 집을 밀고 샀다는 겁니다. 멸실을 하고 샀는데 앞으로는 그 시골주택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주택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 1가구 2주택자지만 그 농어촌 주택을 빼고 1가구 1주택자처럼 양도세에 적용을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골주택을 사라고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투자를 하시거나 뭐를 할 때 이래서 정책과 세법을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훨씬 유리하게 이걸 사고 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농어촌 주택을 사서 주택세에 들어갈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주택의 시골 같은 경우에 더 인기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 조건을 좀 보자면 농어촌 주택의 읍면은 당연히 되는 거고, 대통령이 정하는 시 있죠. 시도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의 시는 또 포함이 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보면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도 여기에 농어촌 주택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제외되는 게 어디인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것도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 제외가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 또 이런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에 제외되는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수도권 지역 중에 인천 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은 농어촌 주택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되는 거, 또 포함되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도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래는 2억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으로,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 관해서 이렇게 적용 기간을 또 연장을 해준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이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제외되는 게 다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일반 주택을 사든 농어촌 주택을 먼저 사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 주택을 샀잖아요. 최소한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이 보유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입 순서입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사고 두 번째 농어촌 주택을 샀을 경우에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 집을 하나 갖고 농어촌 주택 있는데 내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이건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취득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일반 주택을 먼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농어촌 주택을 샀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다니까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일반 주택을 여러분들이 매도했을 때 이게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매도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시골에 지금 여기 부안 같은 경우에 농어촌 주택을 하나 더 사려고 했어도 못 샀던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집수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셔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주택수에서 빠지는 법 개정안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일반 주택을 갖고 있어요. 농어촌 주택을 하나 더 사려고 해요. 이제는 농어촌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게 법 개정입니다. 정말 잘된 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법 개정이 되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지금 거의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시골 부동산에 좀 개발 바람이 더 불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라든지 전원주택 귀농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았었던 새만금 같은 경우에 부안에 개발 호재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투자를 못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농지증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땅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집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집세에 포함이 되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는 농지증 발급 대상도 안 되지, 주택세에도 포함이 안 되지, 새만금에 대한 개발 호재도 있지, 여기만큼 이렇게 또 매매 바람이 불 것 같은 곳이 있나요? 네, 시골 사람으로서 저도 이번 개정안은 잘된 개정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감으로 투자하고 남 따라서 투자하다 보면 꼭 나만 샀을 때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돌다리도 짚고 건너듯이 세법도 정책도 다 미리 알고 가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투자 저는 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원주택의 꿈, 세컨하우스의 꿈, 투자의 꿈 여기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제대로 정말 돼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